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주식 사는 게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문화가 됐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회사, 로빈후드 이야기로 오늘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때 정말 무섭게 성장하던 이 회사가 연초 대비 주가가 22%나 빠졌어요.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더군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상황이죠. 로빈후드는 단순히 주식거래 앱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꾼,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불렸으니까요. 맞아요. 지금의 주가 하락은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뭐였고 또 지금 드러난 약점은 뭔지 좀 근본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성장 동력부터 한번 짚어보죠. 로빈후드 하면 다들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 이걸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게 시작이었죠. 근데 사실 지난 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여요. 어떤 점이죠? 거래 기반 수익이 129%가 늘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그중에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무려 300%나 급증했어요. 300%요?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 수익보다 암호화폐 이야기가 훨씬 더 눈에 띄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로빈후드는 스스로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를 외치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포장하지만 네, 그렇죠. 지난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 훨씬 가까워 보이는 거죠. 젊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아주 쉽게 그냥 몇 번 터치만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로빈후드의 모든 게 암호화폐에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열쇠가 암호화폐였다는 건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네, 최근 로빈후드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투자자들은 로빈후드를 주식 거래 앱이 아니라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주처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다른 기능이나 성장 가능성은 일단 다 무시하고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랑 로빈후드 주가 그래프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정말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면 로빈후드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로빈후드의 가장 중요한 엔진은 암호화폐 고래다. 그러니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로빈후드의 다음 분기 실적도 분명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 예상을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암호화폐 시장 열기가 식으면 당연히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코인 사고 파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제 그게 숫자로 확인되기 전에 먼저 발을 빼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로빈후드 주가 하락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비트코인의 하락. 정확히는 로빈후드의 과도한 비트코인 의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가 비트코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보통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사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이른바 줍줍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주가가 단순히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를 대보면 지금 로빈후드가 꽤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업 가치를 보는 잣대라면 혹시 그 PE 비율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 그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예전이랑 비교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빈후드의 PE는 70배를 넘나들었어요. 70배요. 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약 3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70배에서 37배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네, 비유하자면 뭐랄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명품관 최상층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대중적인 아울렛 매장으로 내려온 느낌인데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론 PE 37배라는 숫자 자체가 시장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로빈후드가 어떤 종류의 회사냐는 거죠. 어떤 종류의 회사죠? 이 회사는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그야말로 고속성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고성장이라는 말은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매출이 계속 2배씩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가능성 하나만 보고 P 37배를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투자 판단의 핵심이죠. 네. 하지만 성장주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2배씩 뛰는 회사의 PE가 40배 미만이다. 이건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로빈후드에는 재무제표에 숫자로 다 찍히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대한 사용자 기반입니다. 아, 유저들이요? 네, 이들은 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이 될 세대이고 로빈후드는 이들을 이미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로빈후드로 처음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앱은 복잡해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낙인 효과도 무시 못할 자산이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로빈후드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용자는 다른 증권사 앱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죠. 당장의 수익은 좀 흔들려도 미래의 핵심 고객들을 꽉 잡고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용자 기반의 가치는 지금의 주가 변동성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로빈후드가 주식, 암호화폐 중개를 넘어서 예측시장 같은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때도 이 사용자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사용자 기반과 확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만약 다음 분기 실적이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잘 나온다면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거봐라, 로빈후드는 비트코인 없어도 잘 성장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아, 로빈후드의 큰 그림을 믿는 투자자라면 지금의 가격 조정을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장밋빛 전망처럼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투자의 위험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 이야기가 너무 희망적으로만 들리면 안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리스크를 빼놓을 수는 없죠. 네. 가장 큰 위험은 좀 역설적이게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높은 기대치 자체에 있어요. 높은 기대치요. 그게 왜 위험이죠? 지금 주가, 그러니까 P37배라는 숫자 안에는요. 로빈후드는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미 녹아있는 거거든요. 아, 그 기대감이 양날의 검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다음 분기 실적이 그 높은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렇죠. 실망한 사람들이 주식을 막 내던지면서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모습, 예를 들어 매출이 2배가 아니라 1.5배만 늘었네 하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조정을 받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고 해서 섣불리 이제 싸다고 판단하고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가장 신중한 방법은 역시 곧 발표될 최신 실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숫자를 보고 판단해라. 네. 실제 데이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둔화의 영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식 거래 같은 다른 사업 부문이 그걸 메꿔줄 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안개가 거친 뒤에 길을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겠지만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빈후드의 주가는 암호화폐와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네. 그 의존성 때문에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싸졌지만 동시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는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 물음표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회사가 암호화폐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시장에 증명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비트코인의 그림자에 머물게 될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기업의 운명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단일 자산군에 너무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 이게 과연 그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 걸까요? 과연 로빈후드는 스스로 말하는 금융기술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본질은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중개업체에 더 가까울까요? 아,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이 회사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